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민개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갈등 속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의회에 발이 묶였습니다. 테러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부분 업무 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따로 처리할지입니다.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하원은 지난달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상원은 두 사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즉각 상원안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현재 잠정 예산안을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입니다. The Senate Democrats are using Homeland Security funding for blackmail to protect the actions of the president. 여론에서 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상원 민주당은 잠정 예산안 연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It's time for Speaker Boehner to summon the courage and put it up for a vote. Now is not the time for game playing or politics. 미 정가에서는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담당 부처의 업무가 정지될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업무 정지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조명한 설치 작품이 LA에 선보였습니다. 이를 만든 한인 미술가는 직접 전 세계를 돌며 피해 여성들을 만나고 생생한 녹취를 통한 역사적 사실들을 작품에 반영해 미국의 미술계와 역사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붙은 포스터 한 장. 여인의 사진과 함께 영어로 위안부 모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고 QR코드로 관련 정보를 찾아봅니다. 이 모집 광고는 뉴욕에 사는 한인 설치미술가 이창진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실제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같은 광고를 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이제 발런티어 지원자를 이제 먼저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캠페인이 이제 실패하자 이 아시안 여성들이 이제 끌려간 그런 역사적인 그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씨가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가진 건 지난 2008년. 이후 전 세계 7개 국가를 돌며 위안부 피해 여성과 일본군 노병을 직접 만났고 당시 녹취된 육성은 위안부 모집이라는 같은 제목의 영상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We didn't know where we were going. Our mothers were all screaming and crying, and it was just absolutely terrible.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 씨의 작품들은 뉴욕 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소개됐고 최근에는 미술과 역사 학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It was truly inspiring to meet them and a great honor. They are really, really amazing people, so strong, resilient, and courageous survivors at the same time, loving and caring grandmas. 지난해 한국과 아시아 각 지역을 돌며 전시회를 가진 이창진 작가는 올해는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홍보에 나섭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USC와 UCLA 등 남가주 3개 대학에서 상영회를 열었고 다음 달에는 애리조나 주립대와 UC 버클리, 스탠포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으로 앞으로 작품 활동을 통해 유린된 여성 인권 역사를 미국 사회에 각인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식품업계가 회원업소들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그 외에 이번 주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가 협회 회원업소들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협회는 회원업소들이 구매하는 비슷한 물품들을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US 뱅크카드 서비스사와 이를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회원업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인건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MOU에 따라 뱅크카드 서비스 측은 관련 웹사이트 개발과 함께 앞으로 협회 회원업소들의 판매 데이터 관리 장비도 지원합니다. 이날 공동 구매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남가주 6개 지부 대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2015년 한인들의 골수 기종 등록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는 골수 기증자를 기다리며 애타게 투병 중인 한인 일라이자 김군과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준다는 그 생각하시고요. 좀 많이 등록해 주시고.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는 0.8%에 불과한 한인 골수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교회와 성당, 대형 행사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찾아가 골수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난해 제작된 다큐멘터리와 헌정곡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나섭니다. 또 오는 4월에는 한인타운 윌셔 이별극장에서 이틀간 골수 기증을 위한 자선 공연을 개최합니다. 힘든 이민 가정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도전 대입 캠프에서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선택, 인터뷰, 에세이와 입학 원서 작성은 물론 1:1 상담까지 전문가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과 불법 체류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받으며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주내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캠퍼스 내의 성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사립대들이 사고 발생 시에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미온적 대처를 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주립대뿐만 아니라 뉴욕주 내 모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따를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We want to make it a law that covers every college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we want to be the first state to do that.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캠퍼스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소위 모르쇠 대응을 하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ut thousands of students still aren't protected. And they won't be until we make all college campuses safe for students. Enough is enough. 경찰은 24시간 신고 핫라인도 개설했습니다. Victims should be able to report a sexual assault to any law enforcement. 연방의회에서도 대학 당국이 성범죄 신고에 적극성을 갖고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어제 재상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하원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한 제재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셔먼 국무부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이번에 미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은 에드로이스 위원장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제조와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대북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돈줄을 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3달마다 법안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원에서도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open to conversation, but the conversation is really about their nuclear program. And there are other things that can be discussed, of course, but at the core is the nuclear program.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유력한 오는 5월 모스크바 정상회의가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 움직임만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주리주의 한 마을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30대 범인은 범행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작은 마을 경찰서에 늦은 밤 총격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총격 현장인 주택에서 피격 살해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근처의 다른 집 3군데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신 5구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부상자 1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7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시면 안동의 주범은 30대 마을 주민. The apparent suspect, a 36-year-old male from Tyrone, was found dead in a vehicle at a location in Shannon County from an apparent self-inflicted gunshot wound.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In our job, we see a lot of bad stuff, and this is bad. This is also hard on the police officers who are working that there. It's not natural to see that sort of thing. 경찰은 다만 총격 현장 근처 주택에서 범인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자연사한 것이지만 귀가 후 어머니가 숨진 것을 본 범인이 총기 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앱 50억 개 이상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간추린 미국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700만 종을 분석한 결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96%, 약 50억 개가 안드로이드를 겨냥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청년 11억 명이 스마트폰 음악이나 스포츠 경기장 같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 노출돼 청각 손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인기 SF TV 시리즈 스타트랙에서 스폭 역을 맡았던 83살의 배우 레너드 니모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모이는 흡연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 동부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영하 12도에 얼기 시작한 바닷물이 파도치는 모습이 한 사진작가의 렌즈에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완전히 빙판으로 얼어붙기 전에 파도 때문에 얼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일시적으로 슬러시 파도 형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